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유담입니다. 오늘은 해심밀경 9강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생각하여 판단하고 가장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며 널리 두루 심사하고 널리 두루 자세히 살피는 것,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을 통제하여 집착을 단속하면 그때부터가 마음 공부의 시작인데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고난과 고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집착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고민 대신에 윗바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깊이 생각하고 널리 두루 심사하고 널리 두루 살피는 사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작의라고 합니다. 윗바사나의 작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윗바사나의 작의와 윗바사나의 수순하는 뛰어난 이해에 상응하는 작의입니다. 윗바사나의 자기의 수순하는 뛰어난 이해에 상응하는 자기라는 것은 아직 심신의 가벼움과 편안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윗바사나를 말합니다. 윗바사나의 자기란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가운데서 삼매에 의지하여 윗바사나를 행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작의에 수순하는 뛰어난 이해에 상응하는 자기라는 것은 아직 심신의 가벼움과 편안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면의 삼매의 경지에 반연하는 영상을 자기하고 사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윗바사나를 행하면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인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번뇌가 드러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락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지보살의 환희지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지혜 해자를 써서 해입니다. 해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 고민스럽지 않고 밝은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견인데요. 그것은 바깥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그 지혜가 세세히 관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상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즉 지혜가 세세히 관찰될 때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으로 문제를 만든 것을 이렇게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면 환희지를 얻는데요. 집착을 끊고 기쁨이 있는 상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주상 보시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에도 어떤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피곤하거나 하기가 싫다면 그냥 그릇 하나부터 씻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도 한 가지 일부터 그저 베푸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라든가 빨리 끝내야 한다든가 혹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보시가 됩니다. 자기 몸을 지나치게 아끼고 일하지 않으려는 습성은 무주상 보시를 일상화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까운 사람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내 옆에 머무를 뿐이지 사실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무주상 보시만으로도 집착은 상쇄되며 환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의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윤회하면서 마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고 싶어도 관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룻바닥을 윤희나게 걸레질을 하고 싶은데 오물이 잔뜩 어질러진 방이랑 같습니다. 먼저 큰 오물을 치운 다음에 걸레질을 하여 먼지가 없게 윤이 나는 바닥을 만들 수 있겠죠. 번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기와 무게가 모두 다르며 먼저 무겁고 큰 것부터 치워야 합니다. 무겁고 큰 번뇌는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는데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범인이 생기고, 사실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을 생각할 때 그때만 하면 충분합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일 수는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시세계라는 말을 했는데요. 미시세계란 아주 세밀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한 분야의 거장이 되는 것은 이 세밀한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세밀한 부분에서 그 삶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분위기나 감정 상태, 행복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밀한 것들인데요. 사마타라는 것은 집착을 끄는 이후에 시작되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마타의 깊이와 수준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미시세계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외면하고 한 사람의 행복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릴 때 지금의 그 목련이 피고 라일락이 피는 봄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조금씩 변해서 겨울은 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때가 없이 무상한데 여기에 그 실상의 모양이 있습니다. 삼매에 가까워지면은 이 미세한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외롭고 또 그 사람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실상은 삼매에 들으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시세계에는 삶의 진실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미시세계로 진입해야 진짜의 삶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아마도 이 미세한 부분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잘못 판단되고 생각되어진 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굴러간 결과입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도 결핍에서 형성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결핍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다 닦아서 무의식이 청정해진 경지를 대원경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크고 원만한 경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그릇이 크고 원만해지면 결핍되고 억눌린 그런 존재랑은 매우 다르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결핍되고 억눌린 것 같은 이 존재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자아 형성 과정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 윗바사나를 하면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